네, 매주 화요일마다 씬스틸러 국내 정치 상황을 이봉규보다 더 정확하게 후벼파고 특히 통합당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김신혜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김신혜 씬스틸러. 네. 오늘은 악역부터 합니까? 네, 악역부터 할게요. 악역이 또 많아지고 있어서요. 네. 악역이 맞습니다. 악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여야 합작 사기꾼들 N 기생충들로 해봤습니다. 합작으로 이게 사기치고, 왜 합작으로 사기친 거죠? 네, 그래서 여야가 없습니다, 진짜. 네. 네. 별표는 뭡니까? 별표는 뭐 김정은이죠. 네, 이번 김정은. 주 김정은 관련된 기사 보여주시면요. 어쨌든 뭐 갑자기 김정은 사망설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 이상설 뒤 흔들어 놓네.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가 그만큼 이준석으로도 안 덮이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노이즈 마케터라고 이제 새로운 직업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준석을 정치인으로선 끝났다. 저희가 무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노이즈 마케터로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럼 빨리 확산. 이준석이가 뭐 악용 당하고 있는 건지도 그쵸. 모르겠네. 악용인데요.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데 좀 이따 이준석은 이제 주인공이 아니에요. 악역도. 그래서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태영호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발언을 했어요.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을 지금 집권 세력이 맞아요. 탈북 세력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이 배척과 배제 움직임이 도를 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김정은 사망설 했다고 그 가짜 뉴스 했다고 뭐 자격 없다고 그러고 뭐 난리를 치대 아주. 이미 본인들이 다 분위기 몰아놓고 이제 요거 싹 아닌 거에 이렇게 하지만 또 사진이 이상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지 뭐 분석하다 보면 아니 태양절에 안 나왔으니까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지도자가 태양절에 안 나오는 건 이건 무슨 큰 이상이 생긴 건 이건 그렇게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워낙 뭐 그 몸무게를 정말 이 30대 나이에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좌파에서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두 분은 어떤 상위도 선택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취득 가능한 어떤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윤상현 의원이 실도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우리는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서 이 두 탈북민을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오히려 이 체제를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김정은은 미치고 팔딱 뛸 거예요. 그쪽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번 이슈였지만 김정은도 시네스틸러 악역 주역도 되지 못했습니다. 네, 별표로. 이제 별표입니다. 네. 별표다. 사전 투표가 그만큼 지금 전국적 이슈다. 네, 그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야 합작, 합작 사기꾼들, 기생충들 3위는요? 네. 조성우가 청년 사모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줬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성은의 실체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일단 그 조성은 이 청년 사모임인데 청년 비대위라고 해서 엄청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요. 문재인을 짱 존경한다. 김진태는 개땡땡이다 하면서 이 조성은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청년 비대위 위원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청년 비대위에 하나씩 이제 제가 밝힙니다. 왜냐면 모두가 이거 사실이에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요. 북한 김정은 추앙하는 사람의 그 페이스북이 있고요. 수많은 그런 게 밝혀지는데 그것은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이상한 사상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밝혀낸 건데요. 조성은은 단 한 번도 미래통합당 당원인 적이 없습니다. 예? 당원 가입을 안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이거 당원 가입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당원 가입도 안 한 사람을 여기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제가 청년 비대위 위원을 이제 여야 합작에 기생충을 어떻게 보내서 작업을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전에 생각하시면 나다은이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 기생충이 나다은이었는데요. 나다은은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기생충이었어요. 그 정도 그리고 기생충인데. 그냥 뭐
다 보여. 예, 이렇게. 그때 막 다. 방송통신대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수예요. 너무 하수여서 와서 잘 보이려고 예. 지금도 그 나다운 기생충은 톡방을 안 나가고 있어요. 아. 거기라도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이미 죽은 기생충이 예. 예, 의미도 없습니다. 10초도 아깝고요. 두 번째 기생충은 김미균 기생충이었습니다. 김미균 네. 기생충은요. 조금 양다리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쪽도 잘 보이고 싶고 김영호도 잘 보이고 싶고 해서 김영호가 저녁 사주면 먹으면서 강남병 나가라면 지난번 공천 때 그 김미균 네.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미균을요,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강력한 기생충을 말하려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 이 여성 기생충들을 많이 키워요. 예, 위장이 가능합니다. 여성 기생충들은 뭐 전 기생충 아니에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입고 다 들어올 때. 약해 보이니까 믿어보래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김미균 기생충의 특징은 실제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착하긴 하대요. 걔 미균이 착하긴 해. 김미균. 예,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누가 공천을 줬냐면요. 김세연이 공천을 줍니다. 김영호와 김세연의 이제 공천, 그 당시. 공천 파동과 이 공천 백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번 사전투표 문제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될 쯤부터 공천에 대해서 저도 끝까지 밝힐 겁니다. 이건 저는 그냥 A부터 Z까지 집중해서 밝힐 거고요. 지금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네.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짚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김미균은 김미균을 그렇고. 아니죠. 김미균을 왜 강남병을 공천을 줬을까? 김영호와 김세연이. 그러게요. 그리고 갑자기 김미균이 빠지면서 유기준의 동생인 유경준이 들어옵니다. 네. 유경준은 단 한 번도 언급도 되지 않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착하다고 했잖아요. 착한 기생충을 왜 넣었을까요? 의도적으로 넣었다.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냐면 김미균을 넣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난리 직원될 난다? 거다. 그럼 김영호가 빼고? 같이 빼고 그때 싹 넣자. 아.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때 그 혈서 쓰신 이은재. 네. 이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혼란을 김영호 사태와 여기 김미균을 넣고 김영호를 사퇴시키면서 그 사이에 유경준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김영호와 김세연이 사천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와요.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김영호는 네. 유기준과 서병수 네.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김세연이가 돈이 많죠. 김세연은 돈이 많은데요. 김형호. 김형호라는 사람이 김형호 이번에 공관위원장이 사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 라인들 자기 그 보좌관이었던 황보승이를 국회의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지역구 넣어서 뭐 등등 있는데 김세연과 김형호가 이번에 다 헤쳐먹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 특집이 아니니까 밝힐 네. 수 없지만 자, 네. 그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굳이 드리고 넘어가는 건 유경준을 왜 넣었을까인데요. 유기준에 대한 경제적인 빚이 있대요. 네, 김영호가 이번에 턴 겁니다. 빚값. 네, 빚청산? 그리고 서병수의 동생인 서범수를 공천을 줍니다. 두 사람의 이제 어쨌든 근데 왜 여야 합작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여야 합작 여러분 이제 그냥 우리 통합당이니까 여당이니까 부산의 당선자니까라고 보면 이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제 하나씩 밝혀드리려고 이 기생충 김미균은 이용당하는 기생충이에요. 착한 착한 병신 같은 기생충,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는 네. 기생충. 그리고 매출 구조가 끝난 걔를 갖다 걔는 이제 이용당한 거죠. 세 번째 기생충 조성은 기생충입니다. 조성은입니다. 이제 오늘 네, 이 무서운 애예요, 얘는. 여러 가지 증언 제가 국민의당 사건을 텔레비전 많이 네, 많이 나왔는데요. 나오더라고요. 검찰 조사 이 기생충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네. 여자 박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아. 박지원 새끼입니다. 실제로 박지원 실제로 새끼예요. 박지원은- 예. 그 페이스북에 보면 조성은 페이스북에 박지원이 댓글 쓴 거 제가 좀 보여주세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조성은은 한 번도 당원인 적이 없는 여자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선대위. 부위원장을 누가 주냐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병국이 제가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 글이고요. 이거 조성은 요것도 봐야 되는 좀 내려보세요. 여기 기억나시죠? 요거부터 볼게요. 네, 네. 진보의 환별 이러면서요. 크게 해주세요. 네, 울면서 미래통합당에 왔던 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신보의 환멸 울면서 미래통합당에 간 조성우는 네, 누구냐, 이러면서 이런 2020년 2월에 띄우는데요. 정병국이 구했습니다. 정병국이 이 셋을 구해와요. 정병국이. 네, 박지원 수석께 소개를 받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박지원이 누굽니까? 박지원의 이 조성은의 캐릭터는요. 권모술수에 아, 완전 능하고요. 젊은 여자가? 네,
모든 걸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지원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한대요. 그리고 둘이 이제 둘과의 관계가 나오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저 보여주세요. 네. 아래 보시면 조성은 페이스북에 박지원이 댓글을 달아요. 그거를 제가 보내드렸나 모르겠네요. 뭐 설렘 이러면서 저 없으면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보내주세요. 네. 그 박지원이가 꽂은 거래요? 네. 박지원의 소개해서 박지원과 김무성이 또 어떤 사이입니까? 거기 또 네. 친하지만 정병국이 갑자기 구했고요. 음, 그것은 제가 유출을 하는 건데 유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박지원과의 아주 관계는 여러 루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안 근데 들어갔었나 보네요. 조성우는 박지원이가 발탁을 했는데 박지원이가 발탁을 해서 정병국한테 네. 말하자면 추천을 해서 정병국이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너무 이슈가 됐어가지고 네. 많은 게 있는데요. 천천히 네, 찾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것 좀 예. 보여주세요. 어허. 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청년들이 예. 있었던 일이겠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공천 실패의 그 본질이 이제 나오는 거네요. 공천 왜? 실패의 본질도 있고요. 네. 조국을 통해 청와대와 이 모든 비리와 좌파의 민낯이 밝혀진 것이잖아요. 이번에 조성은을 통해 여야 합작과 기생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사전 투표 개표 이것과 문제된 것은 이거대로 있지만 이 내부가 어떻게 기생충을 통해 저 집에도 바퀴벌레 네. 한두 마리가 알을 까기 시작하면요. 그래, 섭시간에 퍼지죠. 네, 지금 보내는 것 좀 네.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2019년 5월에 조성은이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분이 이거 조성훈의 SNS예요. 네, 불쑥 전화로 안부를 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 하트 이것저것 근황과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눈 하나 이러고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근본적인 질문까지 주시다니 조만간 식사하자는 말씀에 냉 좋아요 하고는 그렇지 그간 식사를 한 적이 없구나 새삼 느낀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거 다 읽어줄 필요도 없는데 애정어린 조언과 두 팔 걷어붙이고 본인 일처럼 도와주시는 아우 대단한 분이에요. 특별한 그렇게 도와줬다 이거. 아니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그 아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없잖아요. 네. 박지원입니다. 그게 나야. 아, 이 글에 그게 나야. 여기 아래 보세요. 이거 진짜 박지원이에요? 네. 진짜 박지원. 동명이인은 네, 아니 아니고? 진짜 박지원. 그리고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했어요. 박지원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근데 박지원이 누굽니까? 국민 바람둥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바람둥이 엄청난 바람둥이 늙었는데도 그 벌을 못 고치는 둘이요. 박지원, 김무성입니다. 둘은요. 아니, 제가 여기 더 가면 제 19금이어서 말을 못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들이 박지원 할아버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박지원 할아버지 제발 조성은을 데려가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기생충 조성은을 제발 데려가세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조성은이 이번에 당원이 아닌 게 이 당내에 파장이 엄청난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시작은 밝혔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당을 해치려는 움직임에 이 당원인데 얘가 이렇게 까불고 뭐 지도부 사퇴하라부터 모든 것에 얘가 이제 전면에 나섰거든요. 근데 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면 바람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느낌은 있지만 팩트 체크가 아니요, 안 된 거니까 박지원은 있습니다. 박지원 이미 바람 피웠던 그 여자분이 나와서 모든 증언을 했잖아요. 방송 모르세요? 아, 그건 네. 그 한 사람이지. 그 일단 한 사람으로 예, 가죠. 예, 근데 한 사람인데요. 박지원이란 분은 워낙 그 정치계에는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여자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요? 이미 끝난 분에 또 한 번 사용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조성은이라는 예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조성과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의 언급에 오르락 내린다. 오르락 내린다 정도지. 네. 이런 SNS 가지고 둘이 뭐 바람 폈다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분의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고요. 캐릭터가 예,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지. 두 번째는 네. 이 박지원의 모든 정치적 DNA를 이 조성은한테 줬다고 해요. 국민의당 시절에. 그래서 뭘 시켰냐면요. 박지원이 뭘 시키냐면 안철수 죽이는 일을 그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 조작 사건 나온 거에 그 모든 총책임을 하고 했던 게 조성은이었다고 그래요. 이건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안철수 킬러였는데요. 이 통합당으로 조성은요. 와가지고. 조성은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안철수를 추앙합니다. 이제 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끝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넘길 수 있지만 별일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준석이 강력한 지금 당내를 자기가 청년 비대위원장 하려고 상당히 많은 걸 움직이고 애쓰고 했는데요. 그 청년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데. 아니 청년 비대위가 아니라요. 이준석은 그거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청년 비대위. 청년 비대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사모임이라니까요. 이준석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얘네들이 이제 냄새를 풍기고 이것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몸값만 올려놓고 자기는 노이즈 마케터를 이번에 한 거고요. 결은 다르지만 이 라인은 같습니다. 그다음 윤선영 페이스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생충인데 일단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리고 조성은을 이 당원이 아닌 친구에게 중앙위 선대위 부위원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이 조성은이 댓글을 씁니다. 이 페이스북은 어떤 젊은 여성인데 여기다가 댓글을 뭐라고 쓰냐면 지금 최근에 쓴 거거든요. 왜냐면 요번에 자기가 이 미래통합당 안에 조성은에 대한 이제 제명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당원이 아니어서 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뭔 제명을?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속내를 페이스북 댓글에 이제 기생충이 죽기 직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꾹 하면서 이제 하는 표현입니다. 네, 오죽하면 작은 당이어서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큰 당은 더 크게 엉망진창이네요. 했습니다. 이거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네,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막판에 열흘 정도 남겨두고 겨우 메인 뉴스 공보 분석을 급히 저희 회사 직원들 돌려서 보고서 만들었어요. 물론 for free로요. 돈 안 받고 했다는 거죠. 절대 이런 시스템으로는 대선 지선 못 치릅니다. 뭐 박반이 문재인 짱 존경이니 뭐니 이제 자기 이제 비판을 들은 거예요. 뭐니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캠프에 있던 여자예요. 얘가 박원순 있다가 박지원한테 갔다가 안철수 죽이고 일로 넘어온 애입니다. 근데 공보 전략, 여론방송, 공천관리위원, 대선 종합 상황실 등에서 저쪽에서 잘하는 기능적인 것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디벨롭 시키려고 했더니 쓸데없는데 나는 힘 빼내요.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제가 뭘 들고 왔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근영도 페이스북에 자기가 어쨌든 올리지 않습니까? 이 조성은은요, 뭘 갖고 왔나 봐요. 미투를 갖고 왔든 뭘 갖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요. 선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당원 사기, 제가 오늘 다루려는 건요, 그것은 그 메시지가 먹히려면요, 본인은 지금 하던 일 정확하게 말하는데 회사예요. 이 친구는 외곽의 회사에서 민주당에 지금 이슈를 만들어내고 뒤에 뒷작업을 했던 여자거든요. 간첩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물론 여기 와서 저쪽에 안 좋은 걸 들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를 전면에 내세워서 기사가 30개가 떴거든요, 이번에. 그것에 대한 말을 일단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 이제 한 30개의 기사가 다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란 기사를 썼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을 좀 보여주세요. 그 일이 있고 제가 일단 당원이 아니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제 페이스북이요. 요거 2개. 예. 당에다 확인을 했어요. 청년 비대위가 어떻게 이게 당에서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했더니 당에다 알아봤더니 당에서 조직이 전혀 아니래요. 기사는 미래통합당 청년비대위라고 수십 개가 떴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당 조직이 아닌데 미래통합당 청년비대위라고 왜 나갔냐 했더니 지들끼리 만든 개인 조직이야 그냥? 사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왜냐면 조작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정정 보도를 내준 서울신문 이하영 기자님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정정 전에 미래통합당 청년비대위라고 다 썼는데요. 이분이 통합당 청년당원으로 바꿨어요. 적확한 표현이고요. 그렇죠. 네. 청년당원은 조성은 같은 사람은 통합당 청년당원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통합당 청년당원과 비당원 사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어제 화가 나서 기사로 속이는 분들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말아달라. 젊어도 구태하고 노예할 수 있는 사실을 이번 이 기사에 나온 청년 사모임을 통해 많은 당원들과 젊은 유권자들이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제대로 밝혀달라. 저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당이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고 환기를 하고 가구 배치를 바꾸십시오. 그게 남의 집에 잠입한 기생충처럼 언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자신들 워딩에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요. 본인 웃음이 날 겁니다. 이 친구들 지금 조성은 입당 한 적이었기 때문에 0일이고요.
지금 저 친구들 다 갑자기 공천 받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 지금 선거가 4월에 있었으니까요. 보통 6개월이 입당일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당이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을 했어요. 이들이. 첫 번째 모임은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당 기자들을 속였냐면요. 속인 기자들도 있고, 기자들이 알면 저도 쓴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 두 번째 모임에 이 친구들이 뭘 말하냐면, 청년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실제로 비대위원을 정할 때, 청년 비대위원은 우리가 뽑는다. 라고 본인들이 외쳐요. 사모임에서. 사모임에서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50%는 우리가 정한 사람을 넣는다래요. 웃기죠? 근데 이걸 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써줬어요. 20개 이상의 기사에. 근데 보세요. 당신들이 청년 비대위원을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사모임이에요. 당선 안 되는 청년 벨트에 김세영 공천위원이 전화를 해서 지역을 고르라고 할 때, 이제 나중에 공천 문제는 밝혀질 텐데, 한마디 말도 못 해본 비겁함. 은 없었는지, 공천 준다니 얼른 기회주의자로 변신한 사람은 없었는지 자기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썼고요. 내려보세요. 이제 요 다음 장 제가 캡처를 했는데, 다음 장 봐주시면, 이거 아닙니다. 요쪽 말고요. 잠깐만요. 네, 요거 말고. 네, 나가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모임명. 여기 내려주실 수 있나요? 요거네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네. 이제 공천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질 것이고, 그때 자신들이 우리는 신스틸러 하고 있으니까요. 악역이 되지 않도록 두려우시면 이 모임, 사모임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뒷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올려주세요. 저는 알릴 것을 다 알리겠다. 왜냐하면 당신들처럼 정치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가지 제가 썼는데요. 자기 넥스트 잡만을 생각하는 청년 사모임. 그 사모임명 청년 비대위. 이 기사가요.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라는 어마무시한 조직에서 당대표 사퇴하라. 당대표 권한대행 사퇴하라.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 그 두 번째 모임이 있었고요. 첫 번째 이제 계속 센 워딩들을 자기네들이 뽑아내요.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그 참여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하나둘씩 전화가 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니까요. 일단은 저녁 먹자고 불렀대요. 김성룡이라는 그때 간사라는 친구 한 명이 저녁 먹자고 불러서 갑자기 우리가 그냥 사모임을 청년 비대위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얘는 다 뒷단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선영이라는 그 페이스북하고요. 그 아래 이준석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왜 비대위원장에 이준석을 얘기를 했냐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윤선영 여기 사진이 없나요? 그 이준석 할 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이 아니라 네 보여주시면 네 이거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랬는데 처음에는 계속 밝히지 않다가 이제 천하람이라는 그 가운데 있던 그 요번에 순천 곡성에 나왔던 그 친구가 청년 비대위가 당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이라고 밝혀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뭐냐면 이게 이슈가 돼서요. 이 친구들이 당을 이 뒤에 이제 윤선영이랑 청년국장이 있어요. 근데 청년국장이 이 장소 대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능인이라는 상근 부대변인이 있는데요. 그 부대변인한테 누군가가 요청이 왔대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리고서 공보실 번호로 전체 문자 기자들에게 갑니다. 제가 공보실 번호가 등용을 하나요? 그럼 그래서요. 공보실장인데? 네. 자 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을 속은 기자도 있고 속은 기자님 아까 이하영 기자님 너무 양심적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나머지 지금 안 바꾸고 계세요. 조선일보 절대 안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슈를 만들어내고 목적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세우고 싶은 김세연이라는 또 누구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차기 지도부라고 자기네들이 당 내부를 흔들기로 하는 그쪽에 줄선 당직자들이 벌써 나서는 겁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당을.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윤선영이 됐고요. 그래서 윤선영 밑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실 다른 김문수 TV에서 이 방송을 다 했는데 윤선영 부분을 지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선영 청년국장 부분이 거짓이냐
팩트가 잘못됐냐? 아니래요. 왜 지워야 되냐고. 윤석열 그분이 지금 되게 쫄려한대요. 쫄려야지. 당원 제가 뭐라 하냐면 쫄려야지. 쫄리라고 방송하는 거야. 왜냐면 당원에 당비로 월급을 받고 지금 수십 년을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네 사조직을 자기 그거 청년국장이라고 얼마나 권력을 부린지 아십니까? 전화해가지고 거기 와. 김우성 형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청년국장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직자 한 명, 또 아까 그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은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책임이 있대요. 왜냐면 자기는 누구든 청년들이 모인다 그러면 항상 빌려줬대요. 그 제가 어제 되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김신혜 대표님이 지금 지적하는 조성은 문제부터 이준석 문제 자기도 공감한대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조성은과 그들이 와서 당을 해치는 것에 사실은 그 수군거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제 솔직히 말했냐면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군거림이 중요하냐. 지금 기생충들이 들어왔는데 왜 청년 목소리를 못 내냐.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기자들이 바로 그 모임 있자마자 20개 기사 쓰면 자기네들이 모릅니까? 근데 같이 동조한 거예요. 제가 그게 기회주의자다. 뭘 위해 다음 재보궐 공천 약속받았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청년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당을 지금 잠입해서 이런 청년들이 있고요. 이 뒷단에 나쁜 것은 어른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오네트처럼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거기 앉혀놓고 야 이건 그러니까 얼굴만 바뀐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물갈이 할 때 청년 내세워서 그렇게 자기들이 다루기 좋고 뭣도 모르니까 네. 조종하기 쉬운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선해 보이는데 사실은 위에서 구랭이들이 다 조절하는 거지. 네. 전혀 신선한 게 아닌데. 구랭이들이 조절도 하지만 본인들이 구랭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요번에 그 청년 비대위 사모임은요. 그렇게 해체가 됐고요. 해체시킨 게 김신혜입니다. 그래서 저랑 사실은 여명 서울시의원이 있어요. 여명 서울시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언제 당에서 활동을 했냐. 갑자기 정병국 이 서울시의원 친구는 모르죠. 당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고 모든 집회 때 이제 아스팔트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우파 청년 단체를 했었고 저는 이제 청바지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왜 이 청년 문제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지금 큰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교회로 치면요, 이 목사를 흔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모든 조직을 다 흔들기 위해서 청년부로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 일이 일주일 만에 밝혀졌어요. 기자들이 그리고 기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팩트 내부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사기는 그냥 계속 당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당대표 끌어내고 대통령 감옥 가라. 대통령 우리 진영일 때 이런 용도로 얘네를 써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사기가 넘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밝혀내지 않습니까? 왜냐면 당원이 아닌지 기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이러려고 기자하시냐고. 그러니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좌파는요 민원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저들은요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만약에 이봉규 박사님을 패널에서 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지령을 내려놓고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죽여요. 지금 저는 요번에 근데 이것을 통해 조금 희망을 본 게 있습니다. 기자들을요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기자들은 명예 때문에, 왜냐면 모든 직업에 심리가 있는데 기자들은 명예가 실추되는 순간 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라고 썼던 모든 기자들을 일단 다 언급을 했어요. 조선일보 누구 기자님, 중앙일보 누구 기자님, 하면서 기사 링크를 다 달았고요. 저도 이거 굳이 피곤한 일인데 했어요. 왜냐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언론이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사퇴하라 청년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은 이렇게 보고 말아요. 이 안드로이드 폰, 저는 아이폰이어서 아닌데 안드로이드 폰, 전 남편이 안드로이드 폰인데 그냥 김세현이 대통령으로 나와요. 대권 주자라고 하루 종일 떠요. 그럼 남편이 그래요. 이렇게 믿어. 국민들은 몰라.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 얼마나 언론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뭐 이 사람 누군데? 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야? 청년비대위 당 해체하라? 아이고 당 해체되나 보네. 청년비대위 지도부 사퇴하라? 끝났나 보네.
이 용도로 기가 막히게 썼던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라는 그 워딩이 거짓인 것을 밝혀냈고요. 청년 사모임인데 청년 사모임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언론의 기자들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요번에 한번 작은 경험을 저는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기자님들을 언급하니까 기자님들이 기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안 바꾸면 조중동은 절대 안 바꿔요. 왜냐면 기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윗선이 데스크가 가라 그러면 가야죠. 저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 얘기를 좀 드리면 전에 정강훈 목사님 그때 기자들이 이미 짤을 만들려고 예전에 첫 조사 받을 때 경찰 그때 한 30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30명 정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냥 모든 뉴스와 짤과 뉴스터 뭐 이런 비디오 머그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나쁘게 말하면 발리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희화해서 딱 5분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립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아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악인, 기생충의 의도를 아는데 당하면 당한 사람도 바보고 병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버가 7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나가면서 기자들 얼굴을 찍으세요. 그랬더니요.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 얼굴을 찍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지렁이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가리고 찍지 마세요 이래요. 당신들은 글로 사람을 죽이고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내리고 하는데 유튜버들은 당신들을 영상으로 찍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악의적으로 누구를 일부러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지 마세요. 데스크한테 말씀하세요. 요번 제가 여긴 못 나가겠다고. 저는 그때 했습니다. 뭐냐면요. 별거 아닌 작은 일이지만, 그 뒤로 그 짤이 그 다음날 안 나왔거든요. 우리 우파 진영은 싸운다는 게, 무슨 뭐 진짜 가서 뭐 싸우고 뭐 연설 100번 쓰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영 안에서 위로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들의 언론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위로 갑시다. 네. 자, 좀 청년 네. 중요해서 좀 길었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만 딱 다루고 갈게요. 이준석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 그것만 딱 하나 다루고 갈게요. 요번 주에 이제 이준석이 너무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슈가 됐던 건 사실은 그 노무현 장학금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은 노무현 장학금의 수혜자가 아닌데 유튜버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 특강 이미 이 영상과 녹음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갔어요. 근데 본인이 말한 거예요. 고 노무현 장학금 대통령의 장학금 1회 수혜자라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제 이거를 아주 궁색하게 지금 페이스북에 이거 뭐 어쨌든 페이스북 가보시면 있어요. 뭐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이었지 뭐 노무현 1호 장학금은 아니었다부터 본인이 말한 걸로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란 사람이 그 거짓말에 사실은 조금 시달리고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 또 이 기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이 예전에 페이스북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페이스북 창업자가 또 하버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와 자기는 친분이 있고 페이스북 세계에서 38번째로 가입했었다고 방송에서 말을 했었어요. 네. 강의 때. 그런데 보여주시면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이 38번째 이게 뭐냐면 앞에 여기가 38번째거든요. 에디타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번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죠. 아니 없어요. 백인을 공개합니다. 네, 근데 백인 안에 없어요? 네, 백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페이스북 first 100 users 해가지고 백인이 공개가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준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투표 문제 갖고 사실은 이준석이 너무 이 우파 진영에 적이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허언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렇게 뜨기 위해서 자기가 강의 때 했던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본인도 힘든가 봐요. 일요서울 이제 방송이 시즌이 끝났거든요. 네. 마지막에 막 얼굴이 상당히 힘들어졌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를 전 국민이 엄청 많이 싫어하니까 힘들겠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거기까지만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네. 네.